프랑스 리그앙 낭트와 경기를 하루 앞두고 1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강인이 돌아왔는데 현재 그는 어떤 상황인가라고 한 기자가 묻자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은 작은 위궤양 통증으로 지난 경기에 결장했지만 이젠 뛸 수 있다. 100%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강인은 특별한 이슈 없이 아시안컵에서 뛰었고 높은 수준 경기력을 펼쳤다며 다음 경기에 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강인은 이번 대회에서 팀이 치른 모든 경기에 선발 출전했고 호주와 경기에서 연장 후반 종료 1분을 남기고 교체된 것을 제외하면 모든 경기를 풀타임으로 소화했습니다. 바레인과 조별리그 1차전에서 2골을 터뜨렸고 말레이시아와 조별리그 3차전에선 1골 1도움으로 활약했습니다. 이강인이 넣은 3골은 손흥민과 함께 한국 대표팀 중 가장 많은 기록입니다. 또 축구 통계업체 풋몹에 따르면 이강인은 기회 창출과 결정적 기회 창출이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4강에서 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결승전에 진출한 카타르와 요르단 선수들에 비해 한 경기를 덜 치르고도 거둔 성과입니다. 이러한 활약으로 이강인은 주최 측이 지난 12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발표한 이번 대회 베스트 11에 포함됐습니다. 이강인은 3-4-3 포메이션에서 오른쪽 미드필더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 선수로는 유일한 베스트 11 선정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선을 자주 넘는 장난꾸러기인 줄만 알았는데 선배에게 대드는 하극상을 선보이고 말았습니다. 현재 이강인은 하극상 논란에 시달리고 있죠. 영국 더선은 요르단과 4강전 하루 전날 이강인이 주장 손흥민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언쟁이 몸싸움으로 번져 손흥민의 손가락 부상을 당했다고 최초 보도했고 대한축구협회가 이를 인정하며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른바 탁구 게이트는 한국 축구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경질되기 전 아시안컵을 되돌아보는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손흥민과 이강인 때문에 경기력이 좋지 않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이어 이강인도 SNS를 통해 사과했지만 분노한 여론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SNS 사과문도 24시간 뒤 사라지게 되는 기능을 이용하여 사과문을 게시하여 논란에 휩싸였고 본인이 직접 해결하지 않고 국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려는 모습도 팬들의 마음을 돌리는 데 한몫했습니다. 한 매체로부터 이강인이 손흥민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법률사무소 서운 김가람 변호사는 이강인 선수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자신이 분쟁의 중심에 있었기에 구체적인 경위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사과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왔습니다며 이에 부득이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의 목덜미를 잡았을 때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강인 선수가 탁구를 칠 당시에는 고참급 선수들도 함께 있었고 탁구는 그날 이전에도 항상 쳐오던 것이었습니다. 라고 해명하는 1차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후 위궤양 바이러스로 인해 이강인 선수 본인이 직접 2차 공식 발표를 하겠다고 했으나 현재 바이러스는 100% 나은 상태로 팀 훈련까지 소화했고 이제 리그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공식 발표 소식이 전혀 없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된 거죠? 구단에 공식적으로 휴가라도 요청해서 영국 다녀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진심으로 시즌 중에라도 손흥민 주장에게 하극상을 보인 것에 사과하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할 텐요. 24시간 뒤면 없어지는 인스타그램 스토리 기능으로 사과문을 올리고 끝인가요? 아프다고 해서 시간을 준 것인데 이제 다 나은 지 한참 되었는데 변호사랑 상의할 부분이 많이 있나요? 대체 이강인 선수의 행보가 무척이나 아쉬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강인의 사과문이 진정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빼박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일부 누리꾼은 잘못을 인정하며 올린 이강인의 SNS 사과문에 대해서도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이강인이 인스타그램 스토리 기능을 통해 사과문을 게재한 것에 대해 진정성이 없다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 게시물의 경우 24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에 이강인을 부정적으로 보는 누리꾼들은 과거 손흥민과 불화가 있었던 김민재도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올렸지만 스토리 기능은 이용하지 않았다며 이건 예의가 없는 사과라고 비난 중입니다. 일반 게시물로 올렸어야 했는데 굳이 스토리 기능을 통해 올렸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24시간 뒤면 사라지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진정성 없는 사과로 보여집니다.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DC인사이드 등에
이강인이 손흥민한테 삐쳐서 한 플레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글은 아시안컵 4강 요르단전에서 이강인이 전날 손흥민과 설전을 벌인 일 때문에 경기에서 감정적으로 플레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의혹을 제기한 상황은 대표팀이 요르단전에서 1대0으로 뒤지던 중 발생했습니다. 글쓴이는 황인범이 이강인에게 패스. 이강인이 패스 받을 때 좌측 손흥민 포함 3명 위치하고 패스할 여유 있었다라며 그런데 이강인이 갑자기 좌측으로 패스를 보내는 게 아닌 우측으로. 드리블 우측에는 선수 숫자가 별로 없어서 정말 의미 없는 플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강인이 우측으로 드리블하다 수비 3명 다 끌어모은 상태에서 바로 뒤에 있던 황인범에게 책임 전가 100패스를 했다라며 이후로 황인범은 알타마리한테 볼 빼앗기고 알타마리가 혼자 드리블하다가 중거리 슛으로 득점하며 한국과 2점 차로 만들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과 싸운 건 내가 알 바 아니지만 감정 담아서 말도 안 되는 플레이하고 실점 빌미까지 줬으니 뭐라며 황당해했습니다. 이에 축구 팬들은 바로 이 장면이 나도 의아했음. 황인범이 뒤쪽을 가리켰는데 이강인이 무시하고 공을 안 줬음. 손흥민의 허탈한 표정 눈물 난다. 얼마나 아시안컵 우승을 바랐는데 이강인이 다 망쳐버리고 손흥민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다니. 손흥민님 무너져 내리는 저 표정 가슴이 찢어집니다. 흥민 표정 보고 있으면 가슴이 아파온다 등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싱가포르와의 A매치전에서도 1번 키커인 손흥민이 킥을 준비할 때 이강인이 나섭니다. 막내급 이강인은 손흥민 선수에게 뭐라고 말하더니 황의조를 향해 형이 차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황의조는 자신이 얻어낸 것이 아니 때문에 거절하는 제스처를 했습니다. 결국 손흥민 선수가 황의조에게 양보해줬고 황의조는 손흥민을 향해 고맙다고 하며 이 사건을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부각되지 않았지만 막내급이 주장이자 1번 키커에게 개입한다는 것은 참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다가 아시안컵에서도 손흥민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황희찬이 본인이 차고 싶다고 이야기한 사건의 영상도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강심장 황희찬의 뚝심과 배짱에 포커싱이 맞춰줬었는데 다시금 보니 여기서도 이강인이 개입하여 본인이 차거나 1번인 손흥민 형이 차야 되지 않겠냐고 발언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에 집중해야 하는 황희찬은 매서운 눈빛으로 이강인을 쳐다봅니다. 말을 하지 않지만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라는 뉘앙스인 것처럼 보입니다. 손흥민은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한 주였을 텐데 여러분 모두가 저를 다시 행복하게 만들어줬고 저를 북돋아줬다라고 말했습니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경기 전 공식 인터뷰에서 리더라면 때때로 최전선에서 싸워야 할 때가 있다. 리더십이 꼭 인기를 얻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야 하는 건 아니다.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악역을 맡아 나서는 것도 리더다.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한축구협회가 처리할 일이다. 손흥민은 손흥민이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손흥민은 감사하다는 말 외에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 큰 환영을 받는 것은 영광이다라면서 환영받은 이 순간은 제가 죽을 때까지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올해 토트넘에서 뛰는 동안 특별한 것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토트넘 복귀에 대한 그리움도 컸다고 전했는데요. 그는 팀 동료들이 너무 그리웠다. 중요한 시기에 팀을 떠나 몹시 마음이 불편했지만 국가대표팀도 저의 일부라면서 복귀했을 때 토트넘 선수들이 제가 필요로 했던 따뜻한 포옹을 해줘 정말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